자, 5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록인데 소발서 설치 대상 예상 문제 이건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화기구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제 건물이라 하자면 특정 소방 대상을 한 이유는 대학 건물이라든가 여러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이 뭐 수십 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을 칭합니다. 배라든가 이런 것도 선박 이런 것도 특정 소방 대상물. 어쨌든 소화기구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이제 33 노트 값을 좀 터지고 해가지고 정확히 외워야 되는데 33 제곱미터 이상인 거 연면적. 층수가 2층 이상이면 그 층의 바닥면적 다 합한 게 연면적이라 했죠. 다만 노이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전용 기준에 따라 지금 이제 기술 기준은 바뀌었는데 그냥 악법도 법이다 그대로 쓰세요. 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이 2분의 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 화염에 다가가기 힘드니까. 자, 세목 1에 정확히 읽는 명칭도 똑같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세목 1, 세목 2입니다. 세목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발 전문이죠.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 저장시설 및 문화재. 그 다음에 터널, 그 다음에 지하구. 근데 이제 일단 소화기구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는 우리가 하자는 기술 기준에서 봤죠. 어떠한 소화기구를 선택할 까 적응성 문제.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에 따라서 바람재 얼마마다 능력 단위 몇 단 이상 산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하는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속시 용도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 연결됩니다. 여기 하자는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방금 부속 용도 추가되는 것에서 소화기구뿐만 아니라 이 자동 소화장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던 특정 소방 대상물 주거용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에요. 연역법이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는데 사실 지금 이 현행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오히려 얼마 안 돼요. 다 옛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역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모든 층에 설치 다 지적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사용 승인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으로 우리가 지적사항을 냅니다. 사용 승인도 아니에요. 건축 허가예요. 허가 신청을 딱 받았는데 그러면 허가권자가 그 당시에 법령과 기술 기준 딱 보고, 그러니까 하자는 기준 보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건축 허가 시점이에요.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거. 판매 시설 중 딱 쓰는 요령. 판매 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입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 나 좀 찜찜하다 그러면 판매 시설 중 일정한 법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정한 법 쓰는 것도 저는 좀 시간이 아깝다 보여요. 물론 법령을 정확히 써주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죠. 집단 급식소가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그러니까 판매시설과 집단 급식소예요. 이게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분고분하게 굴면은 내가 뭔가 금덩이나 이런 걸 캐가게 해줘. 그래서 고분, 캐가 금방 외워버리잖아요. 뭐 어렵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분 캐가 설치해야 되는 거. 화장기에서 전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고 찾아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부속 용도에 따른 추가 설치 도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찾아보세요. 숙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통신기기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하 유사한 장소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특급이죠, 특급.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견적 의뢰가 많으면 하루에 뭐 2번, 3번 들어오는데 관계인한테 펌프 있어요? 뭐 있어요? 모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벌써 좀 전문가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주소 불러주십시오. 주소까지는 다 주죠. 이렇게 해놓고 건축대원 떼어가지고 판단을 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다 판단해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목일 다음에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든 층 연면적 3천 이상인 거. 근데 터널은 제한한다. 자, 터널은 따르게 이제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고. 자, 항상 보면은 지하철 무창층은 특수 취급하고 있죠. 엄격하게.
엄격하다는 얘기는 기본권 제한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는 바닥 면적이 규율하는 규정이 더 작아지겠죠. 적어도 설치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것. 제가 축사는 제한다 무슨 의미일까 사실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것 해놓고 가로 열고 축사는 제한다. 이렇게 했으면 축사는 여기에 해당돼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다 해놨단 말이죠. 지하층 무창층. 근데 무창층 해놓고 가로 축사는 무창층이 아니어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실제로 돈사 점검을 얼마 전에 갔어요. 옥내수화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는 거기가 부시성 가스가 많이 채로하기 때문에 옥내수화전을 좀 면제를 시켜줬다. 실제로 우리 이소원 관리사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방관이 절대 안, 대구에서도 돈사에서 큰 화재가 났고 더 위험합니다. 자, 근데 제 말이 이제 저는 예전에 법학도 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냐 틀리냐 고민하지 맙시다. 그냥 한번 참고로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던진 거예요. 넘어갑니다. 우리는 외운 게 중요해요. 일단 가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다는 거. 자, 그 똑같이 무지도 특수 취급 4층 이상의 층도 특수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했으니까 모든 층에 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세목 2 세목 1에 해당하지 않는 쭉 나가죠. 암기법 보시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는 이걸 내가 암기를 못하는 분도 있어. 합격자 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대충 제가 그 하자년 성능 기준 뒤에 부록으로 정리한 거 있잖아요. 대충 거기 있는 것들 따라다니는 것들 쓰면 다 거의 다 맞습니다. 판운, 노수기, 뭐 장례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판운 들어가 있죠. 가운데 있는 우리 박 원장님 고향의 가운데 판운. 그다음 근생은 거의 빠지는 게 없고 노수기 들어가죠. 창공 들어가고 공장 창고 있어요. 장내 들어가죠. 복합건축물 들어가고. 근데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그 다음에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암기법은 제가 따놨고 지금 암기법 할 시간 아니죠. 판원장 뭐 복권 노숙의 위협 뭐 암기법 한번 보시고.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뭔가 이것은 더 기본권 제한성이 커집니까 약해집니까? 커지죠. 더 위험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약간 3,000 이상 이제 연면적 1,500점 이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층도 아까는 600이었는데 300으로 줄어드는 거야. 반반씩 줄어드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이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거의 다 절반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 활용 정점. 법률 요건이 가령 근생으로서 연면적이 3,000이 넘어가면 즉 3,000 제곱미터나 3,500 제곱미터면 세목 1이 적용되나요? 세목 2가 적용되나요? 세목 2가 적용되죠. 특별하잖아요. 어차피 이건 연면적 3,000 넘어가니까 세목이라 하냐? 아니, 참고입니다. 참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 숫자 위와 매우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건 보라색으로 그어놓으란 거예요. 저는 그 아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라색도 가끔 씁니다. 잘 써먹죠 보라색. 저는 이런 건 무조건 보라색이에요. 옥상에 옥상입니다. 옥상. 중간층 뭐 이건 옥상이에요. 자,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 200점 이상인 경우 모든 층인가요? 해당 부분 같이 연결. 자, 터널로서 다음에 아까 터널은 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제한은 이거 한번 여기서 다시 봅시다. 자, 터널은 연면적 3,000으로 기준을 세웠을 때 터널을 제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터널 연면적 아까 제가 그래서 바닥층을 말한 거예요. 층이 없잖아요. 물론 터널도 면적은 있지만 점검 면적 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터널은 그냥 우리가 입법자는 길이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1,000m 이상의 터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겠죠. 지애교 경산 안내 터득했다. 네가 이게 애교라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애교 경사 터득 막 애교 부리고 있는 거야. 아, 어떤 너 경사 났네. 행정안전부 잡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라색을 또 하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암기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인가? 예상 교통량, 실제 교통량 아니구나. 뭐 시험 가는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나쁘지 않아요. 경사도 터널도 경사도가 있구나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뭔가 정하는 터널은 길이가 1000m가 아니라도 옥내소환 설치하되구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를 했다. 근데 지외교 터특 경사는 행정 못 외우면 못 쓰잖아요. 자 세목 5 세목 1및 2에 해당하지 않는 창공이죠. 치료 나옵니다. 치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쓰냐면 세목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서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암기법은 웬만하면 90%가 다 순서대로 돼 있어요. 채점자가 편해요. 아까도 채점자 편하게 해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진짜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목 1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창고 또는 공장 이렇게 쓰는 건 좀 애교 수준이니까 시설로서 자 화재 예방 안전 관련 법률은 그 밑에 법령 보시면 화재 예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다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 예방법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한 미쳐서 취급하는 것 이렇게 쓰시면 정말 훌륭한 답안이고 너무 길다 그러면 창고 시설로서 지정 수량의 750배 이상 지정 수량 맞잖아요. 그래서 쓰면 됩니다. 자 4번 이거 문제 한번 나왔죠. 문정운동 많이 따라다녀요. 근데 문집만 나오는 경우 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만 가로 있는 것을 읽어보시고 이런 거 제어한가 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주요 구조가 목적인 것을 왜 제어할까요? 스프링클러 달아도 다르나 마나할까요? 금방 타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근데 다만 여기 보시면 자 무대부가 무지 4층 일 때는 300점대 이상으로 기본권 제한성이 강히 위험하다 보는 거고 무대부가 무지 4가 아니면 좀 완화해서 2배가 아니라 500이죠. 이 경우는 개방형 애들 쓴다는 화전 기술인데 받고 공부할 때는 좀 관련되는 거 계속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몽땅 다 써라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일부에서 딱 내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그 순간 막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5번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여기 모든 층이죠.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근생 중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600점대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 그러니까 한치 종합 한치 요정 이렇게 외우죠. 한치잖아 한치 종합 한치 요정 그 다음에 노이자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인데 수련시설은 반드시 숙박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것은 10절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공장 또는 창고는 스프링클러 설비 있는 경우가 저희 현장 기준으로는 3개 있습니다. 3개.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소방시설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명칭을 약칭한 거고 소방시설법하고 그때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소방시설법만 외우면 안 되고 다중요소부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다중요소가 있었죠. 같이 나올 수 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나와버렸잖아요. 2개 다 쓰라고. 배점도 엄청 낮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여전히 중요하니까 실무에서도 이 자문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스프링클러 컨설팅은 1년에 2~3번이에요. 간이 스프링클러 컨설팅은 2자릿수입니다. 2자릿수. 그걸 맡아야 돈이 되는데 맡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컨설팅만 받고. 근데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건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제 적용이 되겠죠. 자 근생 중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거 시험이 이제 다 나온 건데 자 근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근천 생숙 600
근익 수판업주 1000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들어왔잖아요. 이거. 그래서 잘 안 보이신가요? 의원 치과음이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어야 돼. 근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조산업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 중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거 해가지고 이건 시험에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자, 전부 병원, 한치 요정 병원이잖아요. 한치 요정 병원. 그러니까 병원 나오면 종합병원 병원 두 개 같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의료 재활설은 제한다. 뺀다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요. 자, 의료 사용하는 바닥면 약계 6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것이 가장 엄격해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만 돼도 무조건 설치하는 얘기예요. 면적하고 상관없이 1제곱미터만 돼도 설치해라. 극단적으로. 자, 그런데 세목 나에서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소 사용되는 바닥면 약계가 이때는 300제곱미터 미만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에 해당하면 600제곱미터 이상 아까 봤잖아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고 600제곱미터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간이는 설치하지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미만은 또 빼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여기는 정신의료기관 점검을 나가봤는데 멀쩡해요. 진짜입니다. 수신기 열층에 했는데 간호사랑 뭔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와가지고 저는 진짜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하고 갑자기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 우리도 의료재활 하러 갈 수 있잖아요. 멀쩡한데 운동선수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300점 미만은 설치 안 해도 된다. 600점 미만은 스프링클러에 잘렸으니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세목 다. 자, 300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창살이 있으면 설치하라 그 말이에요. 간단히. 그 다음에 이런 거 탈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교육용기시설 내에 합숙소가 있대요. 근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한다. 자, 노이자 시설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자, 노이자 생활시설 아직도 못 외우신 분 계신가요? 노화, 정장, 노숙. 노화가 정장 있고 노숙을 하는데 그 결핵 한센시병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 갔다. 금방 외워버리잖아요. 그걸 바로 노이자 생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노이자 시설이라면 노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노생 여기 있습니다. 이 노생이 바로 이거예요. 노화, 정장, 노숙, 결핵 한센 시병, 한센시병 요양. 자, 세목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이자 시설 여기 있겠죠. 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노이자 시설이라고 전제했으니까. 자, 않는 노이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계가 이때는 좀 요놈 노생이면은 바닥면적 제한이 없어요. 구조가 똑같죠 지금. 요놈하고 똑같잖아요. 요놈하고. 자, 그러면은 300제곱미터 미만은 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300 이상 600 미만이라는 거예요. 좀 간이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서 잘리잖아요. 600에서. 자, 그 다음에 세목 다 여기에 해당하고 300 미만인데 창살 있으면은 설치해라. 시험에 나온 것을 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근익수판업주 이거죠. 이거 나목이죠. 복합 건축물이 소방시설법에 할 때 별표 위에서 감옥과 나목이 있었지. 감옥은 1호부터 공동주택 뭐 기숙사부터 그 2호가 근생 쭉 30호까지 나왔잖아요. 그 중에 두 개가 그냥 섞였으면 감옥에 복합 건축물 되고 나목은 또 복합 주택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근익숙판업주 1000 주택의 용도와 근익숙판업의 하나 그 중에 하나 이상과 주택의 용도가 함께 있을 때 또 복합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호에 할 때는 주택의 용도랑 근생이랑 같이 있으면은 1호부터 35까지 주택은 없으니까 공동주택이랬지 주택이랑 안 했잖아요. 복합이 안 되는데 근익숙판업과 주택이 있으면은 복합을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무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무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설계업자가 이거 간이스프링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인가 감옥의 복합 건축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설치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근익수판 천은 그대로 있고 지금 하품하시면 빨리 끝내는 서둘러 빨리 끝내겠 강의가 재밌어야 되는데 뻘소리 좀 할까요?
자, 저도 페이지를 좀 넘겨놓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받고 중요한 8번 물무부동 소화설비 이건 시험에 왜 안 나오나? 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자문을 받았는데 모듈러 시스템 아시죠? 모듈러 가스 패키지. 이게 가스계 소화설비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지금 8년 경력 우리 직원도 대표님 이것은 모듈러이기 때문에 가스계 소화설비 체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결론 아닙니다. 일단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모듈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요한 게 가스계 소화설비는 반드시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를 했냐 안 했냐는 이 도면을 봐야 돼요. 도면 보면은 설계를 한 것은 이 설계했다는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1-A, 1-1호, 뭐 B 이런 식으로 도면에 명기가 돼 있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300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듈러는 그냥 자동 소화 장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법 쭈쭈쭈 항문 특소지. 도대체 이게 뭔 암기법이냐. 이거 연상은 각자 쭈쭈쭈쭈쭈 얘기가 항문을 특소지. 쭈쭈쭈쭈 했더니 뒤로 와가지고 항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얘기가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세모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다가 아니라 항공 경로권만 포함되고 그 다음에 주팔이죠. 주팔. 차고 주차한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차고 주차하면 숫자 이하 올린다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800이 나와 있고 쭈쭈쭈가 3개 있었잖아요. 자,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 아까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은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이었죠. 자, 내부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에만 설치합니다. 아까는 뭐였나요? 모든 층이었죠. 자, 근데 이게 또 들어왔어요. 최근에 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제한다. 그 다음 마지막 쭉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점검하러 나가면 주차대에서 딱 19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설치 아무것도 안 해는 아시죠? 예. 심지어는 지하에 있는데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해야 된다. 기계장치한 주차시설은. 자, 그다음 세모 5라는 거죠. 여기 밑줄 잘 그어봅니다. 이런 건 이제 공부 방법인데 뭐 다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불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 전쟁이 발변했다는 거예요. 전 발변. 300 영화 아시죠? 재밌잖아요. 저는 300을 떠올리면 이것만 생각나면 이렇게 떨리잖아요. 자, 저만 웃긴가요? 전쟁 발변했다. 전발변. 그 다음에 축통. 전쟁 발변했다고 축하한다고 통신. 매 싸움만 하려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축통전. 그러니까 전부할 때 전자 해가지고 금방 외우죠. 그러면 전산실.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를 바다면적 300점 이상이 다 봤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바다 면적이 30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듈러 시스템 설치된 게 점검하다 보면 큰 건물 뭐 어디 청사나 어디 관공서 가보면 많이는 안 해요. 관공서를. 근데 EPS실 있잖아요. 딱 열어보면은 EPS실이 면적이 한 10평 안 돼요. 10평은 뭐야? 5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듈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스계 소화설비를 한 거예요. 아니란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여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밑줄 막 다 그어놓으면 번잡하고 여기만 정확히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다음 하나의 방어구에 둘 이상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다 면적을 산정한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모순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어구역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방어구역은 뭐예요? 방어구조랑 다르죠. 방어구조는 화재를 막겠다는 얘기고 방어구역은 이 방어구역 내에다 화재를 환정시켜서 여기만 다 타라는 얘기잖아요.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화재가 밖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의 단점은 뭐냐면 플래시 오버가 빨리 발생하죠. 펑 터져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실링대 플로어에 따라서 천장 딱 붙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3cm 이내. 근데 어느 순간 플래시 오버가 펑 터지면 이제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게 빨리 터진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 공장에서 왜 방어구에 안 했냐고 일단 진짜 이해할 게 다 했더니 수긍을 하시더라고. 자격증이 한 열 몇 개 있으신 분이라
논리로 이제 설득을 한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이 4개, 2개, 3개, 4개 있더라도 이를 하나로 보니까 가스계 물분 소화설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한전시켰다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이제 파란색. 법령 때 이제 다 했는데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 제어. 근데 이게 다 쓸 수 있을까요? 공정 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시설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저 같으면 가로는 안 쓸 것 같아요. 220V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또 24시간 상주하는 제한테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런 경우는 면제해주겠다는. 자 이제 세목 6은 수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물분무등 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저준이 방사선 폐기물의 저장시설. 그래서 이 시설은 물 빼고 나머지 가스계 설치하라는 얘기겠죠. 자 또 나오네요. 지애교 경사 터트 행정안전무령. 근데 여기는 물분무 소화설비 도로터널 봐. 도로터널에 물분무 소화설비 그래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 보라색이나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물분무 소화설비 이렇게. 다 막 밑줄 긋지 말고 여기는 필요하니까 이거만 밑줄 긋는 거고 여기 놔둬도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걸 잘 써야 문화재 중 이거 못 쓰죠. 문화재 중 지정 문화재로서 소방청장이 협의하래요. 문화재 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일수록 처음에 막 의욕적으로 나는 뭔가 다른 걸 보여주겠어. 나 이것까지 다 외워버리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복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싸움을 못 해요. 지금까지 사람을 때린 횟수보다 맞은 횟수가 훨씬 많은데 복싱을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복싱이. 근데 고수일수록 보면은 처음부터 막 힘을 안 쓰죠. 오히려 맞아줍니다. 주먹도 아니도록 상대방이 지치면 이제 그때 툭툭 때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5개 소화전 9번. 자, 5개 소화전. 이제 애우실 때 이것은 나중에 접근하세요. 이런 거. 처음부터 막 접근하지 마시고. 지상 1, 2군. 지상 1층. 자, 5개 소화전. 상수도 소화전. 전부 다 1층, 2층을 타켓으로 하고 있죠. 높이 안 올라가니까. 자, 상수도 소화전은 이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상수도 소화전. 5천이죠, 5천. 5천. 근데 5개 소화전은 9천입니다. 그 다음 소화수조, 수원은. 소화수조 수원 구할 때 기준 면적이 들어가잖아요. 추상적인 면적, 실제 면적 말고. 근데 기준 면적 산정할 때 7,500이 들어가는 경우 있고 12,500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1층과 2층 바닥면 합계가 15,000이면 기준 면적이 7,500이 들어가고 그 밖의 경우는 자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에 들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보냐면 처음에 기왕에 15,000 나왔잖아요. 5,000 나와 있잖아요. 5,000 그러니까 그 뭐죠? 7,500에다가 5,000 더해버리면 12,5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워놓으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세워놓은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은 막 쉽게 나오는데 이제 실전 들어가면 아는 것도 막 생각이 안 나요. 암튼 지상 1, 2군. 근데 이 경우 같은 군의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행정안전물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행정안전물이면 저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도 알고 있어야죠. 위에는 10m 밑에는 5m 계곡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자 문화재 중 국보로 지정된 목적 건축물 그 다음에 또 창공 치료가 또 나왔네요. 아까랑 똑같은 거 그죠? 자 단감은 의외로 중요해요. 현장 갔는데 단감만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관리사로서 뭔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감지기 지정 넣어야 되나? 지정 넣으면 엄청 반발하실 텐데 근데 단감 대상이면 지적 안 넣어도 되잖아요. 중요하죠. 시험에 나왔잖아요. 넘어갑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왔고 좀 이래서 문제 같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제끼면 안 되겠죠. 자 비경은
벨 또는 사이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벨사가 그래서 나오고 벨사, 벨 또는 사이렌. 그래서 사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제항기법은 막 허투루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리 나옵니까? 자, 그래서 첫 단추 연면적 400점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질문. 연면적 400점 더 연면적 1000점 이상은 비경 설치됩니까? 자탐 설치되면 저 좋은 거 자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무지 나오네요. 무지 15, 공백. 이 표현도 많이 나오죠. 벨사. 벨사가 무지 쉽네. 공백. 너하고는 선절, 공백. 공백 상태로 두겠어. 이상은 모든 층. 그래서 이 무지 씹으니까 50근, 소고기 50근 들고 옥내 작업장으로 벨사가 일하는 옥내 작업장으로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로 보면은 가로가 미세하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지쳐요. 처음부터 막 이거 하려면. 자, 자탐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문제를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서 법령책은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의료시설 근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만 문제를 시켜놨으니까 의료시설 중 요정이죠.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자탐을 설치해야 되는 거. 자,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또 빠지네. 요양병원은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 자탐. 자,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아까 설명 내둥했죠. 생각나시죠 이거? 이런 것도 이미지예요. 스토리가 중요하다니까 이미지. 저희 집사람이 김기태한테 빠져가지고 김기태 우승하고 나 지금까지 통화음을 몇 년 동안 김기태 노래로 지겹도록 아주 들고 있는데 김기태도 스토리가 엄청 났잖아요. 임영웅도 그 스토리 미용실 하는 엄마 그만큼 대중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죠. 전화 막 누르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사용되는 바다민약 합계가 300점부터 이상의 시설. 이때는 300 미만 자르겠다. 세목 다 설명 안 합니다. 창살 있으면 300 미만도 설치해라. 자, 시각 경보기 19회 때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요건 그래서 암기법이 좀 이게 두서없이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는데 19회 때 이제 다행히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판정원 물리문도 노숙의 장발업 지상방도 이걸로 이제 다 들어가긴 합니다. 특히 이제 지하가중 도로터널 이런 데는 아니고 지하가중 지하 상가예요. 자, 비상방송 사모님 지하층 빠졌죠. 예전 지하층 있었고 11층 사모님이 11명 6회 그래서 지하 3층에다가 가다 놨다. 전국적으로 방송 금방 외우죠. 이런 거 이런 건 정말 원문 그대로 100% 이거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약간 다른 결인데 아니 나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 자, 연면적 3500점 남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토시안한테 다 썼는데 본인만 3500점 이상은 모든 연면적 빠뜨리고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이런 식으로 썼다 합시다. 그러면 본인은 다 맞았대요. 다 잘 봤으니까 저 같으면 0점이에요. 합격자 나와야 되니까 3점인데 무려 3점이 빠져버리잖아요. 1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출제 기준표인데 이거 공개하라고 소송 걸었는데 공개 안 합니다. 패소했어요. 패소 사법시험에서 절대 기준 공개하는 그 이유로서 판례는 뭐라 했냐면 이것도 우리랑 상관있으니까 이렇게 가장 큰 이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출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공익을 해야 한다. 그 말이 맞아요. 누가 내 채점 기준표 내가 이 정도 재량은 발휘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상대적인데. 그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굳이 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똑같은 말이면 남들은 다 똑같이 썼는데 그럼 합격하십시오. 아 진짜. 아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죠. 굳이.
왜냐하면 채점자가 외워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외웠다 한들 보면서 채점하는데 원문 보고 채점하자. 귀찮죠. 일일이 누가 얼마나 그렇게 할까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본인이 맞춰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요새 제가 직원 관리 때 아주 골머리 썩고 있는데 1대1로 보면 정말 괜찮은 직원들이 기술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주는 아닌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안 맞췄다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8번까지 봐야 되죠. 속보는 정말로 중요하죠. 속보 설비. 요새 점검업 혹시 지금 일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의외로 몇 분 안 계시네요. 작년에 합격자 5명이 전부 다 점검업체 근무자시던데.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험이 바뀌면. 그런데 속보 설비의 말씀은 시사성이 엄청 높은 게 이제 그렇다 해서 내가 속보만 외웠는데 안 나왔다. 또 막 그러시면 목에 악플 다신 분도 한 번씩 있는데 원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녹화가 안 된가요? 자, 속보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공장 창고 점검 나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속보. 그러니까 공장 딱 갔는데 속보 설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공장 창고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공장이 특히 오동장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중에 오동장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이 너무 많이 출동을 해요. 그리고 속보가 울렸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는 루트는 한 가지나 두 가지 경로가 아니에요. 심지어 8가지 통로로 8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제가 예전에 광주 소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년을 했는데 그러고 나 전국적으로 이제 아마 논의가 됐겠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재 있는 속보기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문에서 뭐라 하냐면 이건 이제 또 그 뭐 법적 안정성과 소구입법 금지 원칙으로 들어가는데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은 삭제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되니까 안 해도 된다. 법적 안정성 규항이 설치돼 있으니까 법적 안정성 지켜라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법률이나 화재안전 기술기준이 엄하게 바뀌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법적 안정성이 훨씬 더 크죠. 근데 경하게 바뀌었을 때는 그야말로 VS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NQ2에서 5개 2개로 줄였는데 그러기 때문에 수조를 줄여가지고 2개로 맞추 이건 안 된다. 기왕에 법적 안정성 너무 침해한다는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 5개 2개 줄인 것은 싱글 리스크 원칙이라든가 좀 과했다 이런 반성이지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이 더 크다. 무게추를 그쪽으로. 그럼 이것도 속보기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때 보면 옥내 수화전에서 5개 2개로 줄인 것보다는 그래도 구체 타당성이 좀 더 크죠. 오동량이 너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광가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거 결론을 내봤는데 그 말은 즉슨 점검업체가 점검 안 해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관계인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삭제됐습니다. 쓰실랍니까? 그러면 거의 한 7대3인 것 같아요. 철거해 주시오. 잘 됐어. 70%. 30%. 아, 그래도 써야죠. 오등장에 나와도. 7대3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속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워야 되는데 속이잖아요, 속. 자조 속으면서 속문속. 기억나시죠? 스토리 한 거. 자조 속문속. 5였잖아, 5. 5가 나오잖아요, 5가. 얼마 땡큐입니까? 아까 막 300, 400, 600 나왔는데. 자, 노이자 생활시설. 그 다음 노이자 생활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그 다음 노이자 시설로서 바닥면 500점 이상의 층이 있는 거 5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노노 수군 판문위를 내우시고 자 수련시설은 항상 거의 대부분 숙박시에 있는 것만 해당 나오고 여기는 뭐 그 층에만 설치한다 모든 시설 이런 표현하면 상관이 없죠. 속보기는 딱 한 대 설치하니까. 그리고 자탄과 연동시켜야 하니까 대부분 옆에 붙어있고 근데 의외로 또 속보기가 쫙 위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신기 야고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위에 한 2층인가 3층에만 뭐 노이자 생활시설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 중 국보로 지정된 목적 건축물. 자 근생 중 아까 우리가 간스프링에 봤던 것과 비슷하게 나와 있고
자, 의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 자, 병원, 한치 요정 나와 있죠. 한치 요정. 근데 또 역시 정신병원과 의료시설 또 완화시켜놨죠. 여기는 500점 이상의 층이 있는 거고 나머지 병원은 면적과 상관없이 설치해야 되고. 지금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안 보고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못 외운 거예요. 이래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외우자는 거예요. 양기법 통운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전통시장은 삭제 안 시켰습니다. 전통시장은 사실 전통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전통시장은 왜 위험하냐면요. 이 한계치 전력 사용량인데 그걸 지키는 시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겨울에도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판, 뭐 난로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잔뜩 막 이렇게 전기를 쓰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알림 설비 같은 게 여기 설치하라고 또 들어왔고 화재 알림 설비가 화재안전 기준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이게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거 딱 외우면 내가 관리사 업무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힘들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자, 누전 경보기, 계약 전류 용량, 이것도 밑줄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만 끝. 다 그러면 난잡해요. 자, 같은 건축물의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 뭐 50 하나는 공급, 80 공급되고 합하면 130. 그럼 설치 대상인가요? 아니라는 게 합산이 아니라 최대잖아, 최대. 자, 그 다음에 허접한 건물,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벽바닥 또는 반자재 전부 일부를 불연 또는 준불연제도 아니래요. 이런 건물이 많지는 않겠죠. 철망을 넣어 방화구조, 철망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 다만 위가스 터지구, 위가스 터지구는 그렇지 않다. 위가스 터지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가스 터지구. 자, 가스 누설 경보기도 중요하죠. 지금 제가 뭐 찍으면 안 되니까. 왜 중요할까요? 가스 누설 경보기 화재안전 기술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점검 현장에서도 가스 누설 경보기 안 보인다. 대상이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 외우셔야겠죠. 문종, 판운, 노이, 숙박, 운동, 수련하다. 자, 이 정도 있으면 본인들이 얼마인지 스토리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자, 다 따놨으니까 넘어갑니다. 문종, 운동 따라다닌다 했죠. 나왔나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 이대로 쓰시는 게 좋다. 채점자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항목이 나왔네요. 자,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는 특정 도박 대상물. 근데 이건 이거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하자안전 기술기준에 도표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원 강사는 출제자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 출제자 들어가면 무조건 1순위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점검이자 제일 고생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낼 수밖에 없어요. 실무를 한다면. 점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애먹어요 이것 때문에. 그 심지어는 할 때마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적 낸다 하면은 호텔끼리 돌려막히는 빌려와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못생긴 얼굴 좀 치워버려. 자,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중 관광 호텔로 사용하는 층. 그 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중 병원 용도선. 자, 일단은 이 법령 자체가 좀 더 난잡해요. 화재안전 그러니까 하위 법규가 더 세세하게 잘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재안전 기술이 하위 법규이기 때문에 하재안전 기술 기준을 일단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지금 이 부분을 하냐면 자, 두 가지 이유가 다 문제됐어요. 한 가지는 저희 현장에 없고 한 가지는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어제 계산해놓은 시간대 이야기했는데 중요하니까 또 합니다. 병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의를 한 거예요. 아유, 지역사항 나왔고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우리 병원은 지하층 포함해서 4층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전체 건물은 6층인가 7층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그 사람은 4기층밖에 안 되지만 층수가 5층 이상인데 병원 용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5층 이상 아니나 전체 합해서 6층이니까 그래서 방일부 또는 방화부를 갖춰라 했다는 거예요. 공문이 어떻게 떨어졌냐 해석을 어떻게 했냐 병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수가 다 지하철 포함해 5층 이상이 돼야 된다 했어요.
지하에 병원 밥을 만들기 위한 식당이 있어도 병원 용도겠죠. 근데 엉뚱하게 뭐 다른 어떤 뭐 건생이라든 마트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험에 물어보진 않은데 깊이를 위해서 호텔도 마찬가지 호텔도. 근데 사실 이 호텔이 1층에 마트가 있잖아. 술집에 이게 도대체 호텔 용도냐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공기호흡기 있고 여기도 공기호흡기 있어요. 근데 특히 이런 데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는 대상으로 더 특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 문집 중 영화상 문집 나왔죠.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 이런 현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현장 이름 말하면 먼먼 가람 타워 큽니다. 2만 제곱미터 넘고 4층이 4층. 공기호흡기를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읽는 이유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왜 읽냐면 설치 개수 그 다음에 설치하던 장소가 시험에 안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들어가 버렸으니까 쟁점을 자 세목 1과 2번은 설치 개수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계산이론 책에 다 정리해서 제일 끝에 봐보세요. 지금 펼칩니다. 2개 이상.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할 때 힘들어 버려요. 없다고 지정냈는데 갑자기 창고 안 봤어? 수신기실에 딱 들어갔더니 창고가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 뒤졌더니 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계산이론 책. 설치 개수 나와 있는데 장소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 개수가 층마다 2개 이상씩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층이고 먼먼 가람 타워 거기는 층마다 2개 이상씩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없어가지고 애먹었는데 막 히스토리 따져봤더니 처음에 사용 승인 받을 때 2개씩 다 갖춰놓고 누가 가져간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고 여기 다 마찬가지 여기 층마다 2개 이상씩. 자 근데 마목은 또 설치 장소가 또 달라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산화탄소 화설비는 이산화탄소 화설비가 설치된 외부 인근에 설치할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정확히 나와요. 또 여기는 자 생략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중에 한 개 이상은 직원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근무하는 뭐 사무실 직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직원 좀 이렇게 쓰고 좀 대피해라 대피시켜라 그런. 한 대로 돼 있나요? 와 그러면 이제 그 정확히 구별을 해야죠. 한 개로 돼 있나요? 개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산 예. 저 제일 마지막 책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 와 그러네요. 저도 이거 야 이런 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네요.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왜 제가 한지 아시겠죠? 중요하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장소와 설치 장소와 설치 개수까지 정확히 알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경우가 과반수가 넘어요. 제 기억에.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자, 객석 유도등. 객석, 객이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어, 문정운동, 유흥주점, 추묵하나. 추묵하나까 이거 정확히 써줘야 돼요. 그래서 유흥주점, 영업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식품위생까지 써주면 좋고 식품위생법상 유흥 시행령은 하위법규니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연상이 된다면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쓰고 유흥주점, 영업점, 추묵하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급이영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 급이영시라고 뭐 미국식 그 표현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따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 예를 들어 NFSC, 뭐 NFPA 코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걸 많이 만들면 좋다는 얘기고. 넘어갑니다. 자 비상 조명등. 여기서부터 시험에 안 나왔는데 자 20번 비상 조명등.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연설비, 연결 성수관, 연결 살수 이 네 가지를
저 또한 그렇게 돼. 여러분도 분명히 헷갈리시고 좀 거친 표현을 허접하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정확히 비조부터. 자, 비조. 비조는 뭔가 딱 화재 때 사용전원이 소등되면 점등되잖아요. 그래서 이 터보가 지포 5마리를 3,000원에 좀 사겠다 했는데 팔지 않겠다고 해서 무지 싸웠다. 막 비조를 비춰가면서 찾아봤는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안 판다 하니까 터보 그렇게 옵니다. 지포 터보 지포 5마리 비조. 자, 휴비 넘어가고요. 상수도 아까 나왔죠. 뭐가 생각나요? 5개 소화전 지상 129 9,000 여기는 5,000 같이 결은 다르지만 같이 소화수조 상수도 설치 못하면 180 m 이내에 대지 경계선이죠. 대지 경계 특정 소방 대상이에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몇 밀리미터? 예? 예, 75mm 배관이 없으면 설치하기 좀 힘들다 보는 거죠. 그때 소화수제 설치하는데 소화수제 수원은 아까 했던 거 이제 생략. 그러니까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연면제 5,000 여기도 위가스 터지구 제외한다. 나중에 위가스 터지구가 나온 거의 설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가스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정압계가 100톤 이상인 것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 보세요. 같이 연결 살수압이 여기는 30톤이에요. 살수가 시옷이잖아요. 시옷 3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합니다. 이런 것들 안 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판복에도 계속 안 쓰니까 할 때 딱 해버려야 돼요. 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분 시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근데 저희 현장이 2개나 돼요, 2개나. 부산물 자원화 시설 뭐 이런 거. 냄새는 많이 납니다. 들어가면. 폐기물 처분 시설. 와, 살벌해요. 막 터미네이터 생각나니까 막 뭐가 돌아가고 시끄럽고. 자원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예. 상수도. 제일 어려운 거 남았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거 지금 체온 설비. 이게 저 시험 볼 때 나왔는데 저는 이거 진짜 아마 100% 썼을 거예요. 완전 예상해서 이게 진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지금은 이제 자신이 없어요. 수험생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 이제 보실 때 해당 무대 분야,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이나 이거 좀 보라색으로 그어가지고 좀 주의하십시오. 시험에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지연설비가. 근데 저희가 이제 점검 실무 현장에 나가면 지연설비 설치 대상이나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도 안 나오도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가로놓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문제 풀이 때 할게요. 오늘은 좀 지치니까 여러분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 송수관하고 연결 살수 나머지 2개 하고 끝낼게요. 무토는 시험에 나서 빼고. 연결 송수관 설비. 증오가 연육을 사러 갔다. 제 친구 증오가 있어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모든 층. 자, 세목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층수에다가 더 기준을 둔 거예요. 지하철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이면 연면적 6,000이 안 돼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목 1미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유명한 거죠. 지삼 지하천. 그 다음에 그래서 성질이 터쳐버렸다. 터첫 연결 송수관 설비. 자, 연결 살소비는 위에 것은 판운에서 찬물을 길어왔다. 1000리터. 그래서 화자중이 높아서. 자, 세목이 지하층은 소방관이 화재 때 들어가기 힘들어서 미리 헤드 설치하고 뿌린다. 꼽아가지고. 그래서 지하층으로서 바람약계가 160m 이상의 경우는 지하층의 모든 층. 자, 지하층 모든 층인데 아파트 등의 지하층과 교육용구시설 학교의 지하층 경우는 7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은 대피소 사용하는 것만 해당돼요. 이런 경우 몇 군데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층 대부분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아까 100톤하고 구별해서 외워야 된다 했죠. 그 다음 세목 1미 2의 특정성에 부속된 연결 통로 요거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콘과 무통은 넘어가면 22회 때 나왔고, 비콘은 쉬운 거니까. 터보, 빼빼로데이에 여기 생략해야 되는데, 터보가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좀 사줘. 이렇게 합니다. 11층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삼, 지하천. 그 다음에 이제 무통이 중요한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무통에서는 이제 지하가에서 천일 동안 구걸했고, 그 다음에 지삼, 지하천 외에 또는이니까 지하 바닥에 3천억을 묻어놨다. 이게 이제 더 추가가 되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마치고 혹시 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좀 받고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요? 아, 그 포수용이하고 수원요. 기출이 보면 기출은 수원 딱 나오 그러니까 수원 나오면은 무조건 농도 뺀 거예요. 3%면 0.97 곱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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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기출은 아무튼 기출은 예외 없이 제가 다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원장님이 그 계산이론 그 앞에다 이제 좀 본인의 이제 어떤 주관인데 화잔열 기술기는 헷갈리게 써져 있는데 시험은 그냥 무조건 농도가 나와 있잖아요. 뭐 3%든 4%든 나오면 수원의 양을 구하라면 그 농도 빼고 0.96 곱하기 0.97 곱하시면 돼요. 포수용에 가라면 그냥 100%고. 예,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예, 기술사든 관리사든 기사든 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 풀게끔 나오면은 그 완전 이건 뭐 예, 출제심이 일어나 버리죠. 그렇게 할 실익도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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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게 200인지 100인지 헷갈리네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음. 예. 후자 문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 앞에 질문하신 것은 그러면 설치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앞에 질문하신 것은 앞에 수학이고 별표를 배제하는 게 아닌가. 지금 별표가 아니라 본문에 들어와 있는데 네아우조란 말이 있으면 두 배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예. 방수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피난층이 1층이나 2층이나 명확히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없으면 아파트는 보통 2층까지 피난층으로 봐요. 거기까지 전제하는데 다른 건물이면은 그냥 피난층 말이 없어요. 1층을 피난층으로 전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수사님 거의 꽂히자고 문제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내가 조건을 딱 그 크게 이배되지 않는 선에서 피난층만 설정하고 상계층 내마다 이렇게 상계층 내란마도 가령 1층 빼고 2, 3, 4에서 그 다음 5층부터 설치하는 것이냐 4층 설치하면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그러니까 내 식대로 풀면 되지 않을까요? 나오면. 음.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어떻게 설치되는지. 현장에 가보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2층 을 피난층으로 보고 2, 3, 4, 4층부터 딱 설치되어 있어요. 4, 5, 6하고 7층 또 설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근데 또 그렇게 설치 안 했다 또 틀리다 볼 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질문은 혹시 다 못 가시니까 여기서 끝난 걸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